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뉴스 꼭 알아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드릴 분들입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입니다. 4.19 혁명 62주년입니다. 뚱블리 정상근 시사 전문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19대인데 꼭 틀어주세요. 190의 인생 뭐 있니 전세 아니 월세. 또 인생 뭐 있니 안 틀어주면 내일부터 타 방송으로 이사 갈랍니다. 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드시 틀어야죠. 네. 자, 인생 뭐 있니 전세 아니 자제해 주시고요. 네. 자, 정상 기자 첫 번째 쇼미더 뉴스 뭐죠? 검수완박 문심은 어디에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호수 검찰총장을 청와대에서 만났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어요? 네, 일단 이 김호수 검찰총장이 제출한 사직서를 반려했다고 하고요. 이제 면담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제 김호수 총장이 이 민주당 법안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대안을 제시했다라고 하고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호수 총장에게 얘기를 했는데 이 국민들이 검찰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건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히 현실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과거의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자기 개혁 그리고 자정 노력을 주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 검찰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서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배 소장님. 네. 문재인 대통령이 뭐 한마디 한마디가 다 틀린 말씀 없고 네. 다 지당하신 말씀인데 그렇죠. 이걸 두고 이제 서로 해석이 달라요. 진영마다. 다릅니다. 70분간 이제 대담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이 공정했나 또 국회도 존중돼야 된다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예. 해석이 뭐 제각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은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문제를 대통령에게 상세히 설명을 했다. 저지에 목숨을 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일단 사직 의사는 철회를 했고 예. 오늘 오전에 대검찰청 출근했어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수사 늘 공정했다고 할 수 없다. 국회를 존중하고 검찰 스스로 개혁을 당부한다. 근데 이 내용만 듣고 보면 검찰에서는 어떻게 안팎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냐면 검찰 의견을 경청하는 모양새만 문재인 대통령이 취한 것이다. 법안 통과는 막을 수 없게 됐다. 이렇게 또 해석이 나오고 있고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한 것이 대통령이 그렇다면은 김호수 검찰총장을 불러서 대담을 한 것은 거부권을 5월 3일 날 행사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대체로 나오는 종합 분석을 제가 이 집계를 해보니까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거부권 행사는 안 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래요? 네.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것 같다.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생각이었으면 김호수 검찰총장에게 뭐 선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거부권 행사한다. 그렇게 됐다 그러면 사실 국회에서 이렇게 치열한 충돌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은 국회에서 올라오지 않으면 대통령이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올라오면 대신에 그건 존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해석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네, 오전에 쭉 한번 다 취재를 해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청와대까지.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상 기자 네. 조금 전에 시작 전에도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법사위에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이 출석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뭐 검찰 쪽 분위기도 이제 다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면담 이후 진정이 되는 분위기인데요. 일단 김호수 검찰총장 본인부터 인사권자 뜻을 존중하겠다면서 사의를 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고검정 회의가 열렸었는데 이 시작 전부터 고검장들의 격한 발언이 있었거든요. 네. 게다가 뭐 어제 이 줄사퇴를 논의한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일단 고검장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것은 이 국회에서 이제 검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 이런 얘기였고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김호수 검찰총장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뭐 공청회 같은 걸 먼저 개최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뭐 통과시키지 말고 일단 여론을 한번 들어봐야 된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이 1차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그 현 제도 안착이 더 중요한 네. 상황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김호수 총장의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공청회부터 하자. 근데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어제 민주당의 소위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바로 해부를 하느냐, 본회의에 상정을 하느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좀 논의를 더 해보느냐 이런 부분인데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예. 오늘 이제 다시 오후에 다시 속개한다고 예, 그러죠. 민주당 여소위가 그 박주민 의원이 이제 소위 1위원장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쪽 의견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가 국민에 대한 예의다. 어떤 사건이 더 벌어져야 공감대가 생기겠느냐 이런 의견이 나올 정도로 지금 근데 대체적으로 이것도 종합을 해보면 예. 민주당은 당론으로 검찰 수사권 완전 기소권과 분리는 지금 결정이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절차적인 부분이고 법안을 또 올려서 통과 시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정상 기자. 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좀 뭐 속도 조절 얘기가 좀 나오긴 해요. 네, 일단 뭐 지도부에서도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민주당 조응천 비상대책위원이 이 법안의 내용 중 일부에 위헌 소지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또 김혜영 전 최고위원은 이 형사법 체계 혼란과 수사 공백이 우려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오늘 MBC 라디오에 출연을 했는데 이 검찰 개혁 그 자체를 우려하는 것도 아니고 또 검경 수사권 분리는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이지만 다만 국민이 매일 보고 듣는 뉴스에 이 검찰 개혁이나 이런 좀 개혁적인 이야기들만 보이는 게 맞을까 하는 고민이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사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당 원내대표 이 모임의 회동에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참석을 했어요. 그래요? 예, 참석했는데 권은희 의원은 경찰 출신이거든요. 예. 그래서 수사 기소 분리에 동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곤란해요 이렇게 또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특정 인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배지를 떼겠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이 검찰 수사권 완전 기소권과 분리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해석이 뭐냐면은 이건 이재명 문재인 대통령 보호다. 감사기다. 예. 이런 게 나오니까 분명히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그랬죠. 특정 인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본인 스스로 국회의원 예. 배지를 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예. 네. 알겠어요. 한 청취자가 쇼미더 뉴스 이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아, 그런 네. 문자를 보내셨는데 네. 이 누구 때문에 이런 입장을 아니 말씀하실까요? 정상근 기자 덕분이죠. 워낙 뭐 해석을 잘하고. 최일구 앵커님 덕분이죠. 네, 워낙 진행을 잘하시고. 배수장이라고. 그럼 제가 뭐가 돼요? 아니 저는 그 최일구 앵커님이 하실 줄 알았죠. 네. 배수장 덕분입니다. 아 이것도 이렇게. 얼굴 빨개졌어. 자, 두 번째 쇼미더 뉴스는요. 네, 윤로남불 윤심은 어디에?입니다. 네.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오늘 오전에 기자들과 만나서 뭐 의혹에 대한 설명을 했다고 그래요. 네, 오늘 발표문까지 준비해서 이제 기자들 앞에서 읽었는데요. 일요일 날도 한번 했었는데 네. 오늘 또 한 거네요. 일요일도 했고요. 그 어제도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뭐 공식적인 기자회견은 아니었지만 또 입장을 밝혔는데 오늘도 관련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이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논란과 관련해서는 정호영 후보자는 현재까지 단 하나의 의혹도 불법이거나 부당한 행위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팩트가 없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네네. 이 필요시엔 자신도 직접 조사를 받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이제 감사를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적극 환영한다라면서 한시라도 빨리 조사가 진행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고요. 아들 병역 문제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의료기관을 지정해주면 이 신속히 재검사를 받도록 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배수장님 보니까 이 네.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 쪽에서도 정호영 후보자의 어떤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그런 이 사설 같은 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근데 이 의혹이 이제 계속 제기가 되면서 면접을 받던 자녀들 그 면접 블라인드 면접이 아니었다 이런 보도가 그렇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 의혹이 나온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일요일 날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회견 이후에도 의혹이 일단락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나오는 자체가 가령 블라인드가 아니었다. 블라인드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는 훤히 알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냥 상식적으로 보자고요. 아니, 같은 대학에 같은 동료 의사들인데 면접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아이고 우리 애야 언제 인사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이것이 100% 공정할까라는 의구심을 조금이라도 가지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리고 그 면접을 구술 면접을 했던 그 교수들이 네. 정호영 당시 경북대 병원장하고 같이 논문을 공조했던 사람 의사라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같은 의사라는 건 말할 게 뭐야 더 추가 설명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조국 전 장관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수행 기대감에도 부담을 준다.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도 좀 결단을 내려라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혁 전 의원 아시죠? 네. 전혁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찐 친구라면 결단해야 된다. 찐 친구라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심지어는 국민의힘 대선 전 총괄 상임위원장이었죠. 김종인 전 위원장까지도 하는 이야기가 한동훈은 잘한 인사인데 정호영은 빨리 철회를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 아셨어요? 네. 밖에서 좀 길다고 또. 아, 길었습니다. 네, 네. 자제하겠습니다. 자, 40년 친구라고 처음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보니까 40년 친구 아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또 그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정호영 후보자하고. 네. 네, 뭐 그 윤석열 당선인, 그러니까 배현진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뭐 이제 친구가 아니다, 이제 정호영 후보자와 선을 긋는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고요. 근데 다만 좀 이렇게 분위기는 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친구가 아니다, 뭐 그것보다는 친구라서 임명한 게 아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친구라서 보호하고 있는 게 아니다, 뭐 그런 취지였던 걸로 보입니다. 네, 정상 기자. 관련해서 여기 육성이 있는데요. 예,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당선인께서는 부정한 팩트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 법적인 어떤 그 책임을 넘어서 도덕성까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안이 혹은 있는지 언론과 국민과 함께 지켜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이 두 분은 각자 그 서울과 대구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고 또 검사와 의사로 각자의 아주 바쁜 전문 분야에서 활동해 오신 분들입니다. 40년 직이라는 표현은 잘못 알려진 사실입니다. 40년 지기 친구가 아니다. 이게 40년 직이라서 그래도 우리 코너에서도 쇼미더 민심에서도 제가 아마 최초로 분석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40년 직이라는 게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1960년생이거든요. 네. 그럼 20대 초반에 만났다는 거예요. 79학번이잖아요. 대학교 1학년. 아니 이게 어디서 만났냐 이거죠. 학교 친구라며요. 학교 친구 아니에요? 제가 학교 읽은 친구라고요? 기사는 학교. 어느 학교요? 서울대학교. 아 그래요? 예. 아. 최초로 분석을 하셨다면서. 아니 그러니까 40년 직이라 그러니까 저는 어디서 만났나 했죠. 하여튼 뭐 40년 지기는 아니더라도 뭔가 뉘앙스가 달라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정상 기자. 네. 이 하여튼 자녀 편입 의혹 말고도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논란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정호영 후보자 논란은 뭐 크게 보면 5가지 정도의 쟁점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가 바로 이 편입학 의혹이고요. 이 두 번째가 이제 아들 병역 의혹입니다. 네. 이제 원래 현역병 판정을 받았는데 이 경북대병원에서 척추 협착증 진단을 받고 이제 보충력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정작 5년간 이 관련 증상과 관련된 진료비가 15만 원밖에 안 됐다. 뭐 이런 얘기였고. 예. 세 번째는 본인 관련 의혹도 있는데 이 병원장으로 근무하던 시절에 이 공무상 출장을 간다라면서 이 북미 지역 경북대 동창회에 참석을 했고 여기서 이제 골프도 치고 이제 뭐 크루즈 여행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2017년에 진료 처장 허가 없이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겸직해서 교육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여러 칼럼을 통해서 불거진 좀 그 설화였는데요. 출산은 애국이라거나 뭐 성범죄자에 네. 대한 이 제한 직업에 이제 의료인을 포함하는 문제에 대한 인식도 논란이 됐었습니다. 알겠어요. 지금 청문회 날짜는 국무총리 한덕수 후보자 말고는 정해진 게 없죠. 네, 안 정해진 게 정해졌죠. 없습니다. 예. 자, 그리고 박지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조국 전 장관 때보다 정호영 후보자가 훨씬 심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요 일단 말을 좀 듣고 오겠습니다. 남들은 힘들게 이제 공부해도 뭐 들어갈까 말까 하는 곳을 아빠 친구들이 이제 척척 해결해 주는 네. 것을 보면서 사실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큰 박탈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의 5년 동안 공정이 사라지고 이런 일이 좀 계속해서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의 지점도 있는 것이죠. 같은 잣대를 적용을 해야죠. 조국 전 장관 때처럼요. 사퇴는 일단 당연한 거고 이제 사퇴는 해도 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게 공정이고 훨씬 심각한 수준이죠. 지금 이렇게까지 뻔뻔하셔도 되나 싶은 수준이에요. 네, 20대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얘기입니다. 예. 네네. 공정에 어떻게 공정해야 되냐 이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해가 충돌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과 비교를 하더라도 오히려 더 훨씬 더 심각하다. 실제 이제 아버지가 재직을 하고 있는 학교에 입학을 한 것이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이 부분을 강조를 한 것이죠. 예. 자, 다른 장관 후보자들의 이제 의혹도 상당합니다. 근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땅을 팔아갖고 50억의 차익을 얻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네, 노컷뉴스 보도였는데요. 이 한덕수 후보자 처가가 이 청계천 일대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07년에 주변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 고위직을 거친 한덕수 후보자가 일종의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요. 이 한덕수 후보자 측이 이 과정에서 50억 원의 차익을 본 것으로 전해졌고요. 예. 이에 대해 한덕수 후보자 측은 이건 이미 2007년에 청문회 때 나왔던 얘기다라고 일축했습니다. 네. 배 수장님, 권영세 주중대사 당시에 형제들이 수백억의 이익을 얻었다 이런 보도예요. 이건 또 뭔 얘기예요? 네,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는 200억 원 정도입니다. 권영세 지금 인수위 부위원장이죠. 통일부 장관 또 후보자입니다. 예. 형제가 대주주로 운영을 했던 홍콩의 해외 법인이 중국에서 이 커피 사업, 커피빈 사업권을 따냅니다. 그런데 이제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사모펀드를 통해서 미국 커피빈 본사 인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권영세 이 형제들이 투자를 한 그 법인을 배제를 해버리고 중국 시장을 이랜드와 계약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의 형제들이 발끈했겠죠. 아니 중국 사업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를 배제하고 이랜드와 계약을 해. 그래서 미래에셋과 소송전을 했는데 주중대사로 재직을 할 당시입니다. 네. 자, 합의금 명목으로 미래에셋으로부터 200억 원을 받았다. 1,800만 달러를 받았다. 근데 이게 이제 중국 대사로 재직하고 있을 때 사실 홍콩도 중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과 관련된 사업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해 충돌이 있는 것 아니냐. 네. 그래서 실제 그리고 이 형제들이 사업을 하려면은 자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자본도 형제들이 만든 자본이 아니라 대한방직에서 일종의 물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쇼미더뉴스 정상 기자. 지방선거 민심은 어디에?입니다. 자, 각 정당별로 지방선거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전에 어제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이 합당을 했어요. 네, 합당을 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두 사람이 합당을 공식 선언했고요. 합당을 통해서 정당 이름은 국민의힘으로 그대로 하기로 했고 또 정강정책 태스크포스를 공동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의당 출신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들에 대한 이 공천 신청 절차를 별도로 마련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국민의당 몫의 지명직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최고위에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배 수장 그리고 네. 국민의힘 김진태 전 의원의 사과가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와서 이제 공천이 문제가 되니까 5.18 관련 사과를 냈다. 이것 자체가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이거든요. 왜 그때 하도 사과하라 할 때는 사과를 안 하다가 지금 강원지사 국민의힘 경선에 나서려고 했다가 김진태 전 의원이 컷오프를 당했거든요. 네. 그래서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역할을 했던 황상무 전 KBS 앵커에게 이제 사실상 이 공천 자리가 가는 것 아니냐. 단수 공천까지 했다가 이제 다시 원위치가 된 거죠. 그런 것이죠. 이제 최종 확정이 되는 찰나에 이 다시 이제 5.18에 대한 사과를 하면은
경선을 하겠다. 경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사과를 또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과를 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과하라 할 때는 사과하지 않다가 이 공천을 받는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니까 이제서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대구에서는 정상 기자 네. 반홍 연대가 무산이 됐다고요? 네, 김재현 최고위원과 유영아 변호사가 이제 단일화를 모색하고 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예. 오늘 김재현 최고위원이 이 단일화가 무산됐다라는 입장을 자기 SNS에 밝혔습니다. 어제 두 사람이 만났는데 이 김재현 최고위원 주장에 따르면 그 유영아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후보 사퇴만 요구했다라고 하고요. 본인은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이 단일화가 이제 무산이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 민주당에서는 서울시장 네. 후보를 두고 민주당 고심이 아주 깊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일종의 자중질환이죠. 혼란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 후보를 전략 공천한다고 했는데 지금 전략 공천을 할 만한 마땅한 또 후보가 나서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이낙연 전 대표냐 또는 정세균 전 총리냐. 그런데 또 실시된 가상 대결 여론조사를 보면 또 오세훈 시장을 압도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송영길 전 대표는 아니 공천 신청한 사람들이 있는데 왜 경선을 안 하느냐 이렇게 계속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작 전략 공천한다고 나섰는데 비대위가 그런데 그마저도 결정을 못하고 논란만 더 확산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6일 지방선거가 한 달하고 한 열흘 정도 남은 거 아니에요? 네. 네, 이거 언제까지 결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 중앙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한다든 그게 언제까지인지 마지노선이 언제인지 아세요? 후보자 등록은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인데 적어도 그래도 이번 달 말까지는 돼야 이달 말까지 뭔가 다 결정이 말까지 돼야 되는 뭐 거예요? 선거운동도 하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한 청취자께서 자꾸 길다 배 수장한테 그러지만 말고 쇼미더뉴스 코너 시간을 아예 늘려주세요. 배 수장님 점심 안 먹어도 든든하겠습니다. 네네 먹고 나왔습니다. 오늘 했습니까? 네네. 식사는? 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 한줄평하겠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빠 찬스 논란이 커지면서 일각에서는 윤로남불 비판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의 한줄평 듣겠습니다. 먼저 뚱커벨 해주세요. 3, 2, 1.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빠 합격시켜줘. 반응 좋네요. 잘못한 것 같은데. 자 정상근 기자였어요. 3, 2, 1. 같은 의혹의 같은 분위기. 검찰 분위기만 다르네. 수고하시네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래. 네. 자 쇼미더뉴스 여기까지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쇼미더 뉴스.